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합격자고요. 이번에 저는 세 번째로 삼수해서 됐어요. 제가 초수 때는 1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수 때는 최타를 했고, 삼수 때는 이제 최종 합격을 해서 제가 이제 초수 때는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최타를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초수에서는 일단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전 초수 때 8월까지 이제 교육대학원에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닌다는 핑계로 특히 4월, 5월, 6월 이때쯤부터 점차적으로 공부를 조금 놨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초수 때 1년 패키지로 여기 유쌤 학원에서 배웠었고요. 기본 이론반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의고사 석차 이런 게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조금 상위권을 유지하려고 했었고요. 그러고 3월에 딱 됐는데 그땐 수강생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화 이론에서 그때 거의 4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석차를 딱 봤더니 한 40등대가 나온 거예요. 좋은 등수가 아닌데 그때는 뭔가 10% 정도 됐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때부터 안심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났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4월, 5월, 6월 초수분들은 상반기에 반드시 유쌤의 진도만 따라가세요. 더 추가적으로 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도만 따라가셔서 그 주에 그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상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반기 되면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재수나 삼수 그 이상 선생님들이 오시면 다들 기본 베이스가 있으신데 그런 선생님들과 이제 하반기에 같이 열심히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초수분들이 이쪽에 있고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기본 베이스가 있으신 선생님들과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유쌤 진도를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럼 유쌤 수업은 있는 날에는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쉬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럼 6일이 있잖아요. 그럼 3일 동안은 계속 읽으세요.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읽으세요. 특히 첫째 날은 그 많은 범위를 읽으려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더딜 수 있어요. 근데 이걸 2번 읽으면 훨씬 쉽고요. 3번 읽으면 더 쉬워요. 빨라지니까 이거를 제가 많이 회독을 못 하더라도 그냥 앞부분 3일 정도는 이해한다는 개념으로 읽으세요. 처음부터 바로 암기가 시작되면 이해도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남은 3일에 암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읽어봤을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 이거는 정의적인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남은 3일에 외우세요. 그리고 유쌤 모의고사를 매주 보잖아요. 그때 뭐가 나올 것 같다 했던 것들을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좋아요. 이거는 정말 외워야 되겠는데 이런 거는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거를 목록으로 작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록으로 일단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바로 인출해 보는 연습 그런 걸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백지 쓰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세 번째 공부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백지 쓰기를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저는 유쌤 모의고사를 정말 꼬박꼬박 다 참석했어요. 그게 이제 인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지 쓰기도 곧 인출인데 백지 쓰기가 맞으시는 분들은 그걸 하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모의고사를 참여하셔서 인출 연습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봤는데 석차가 이제 낮다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초수 때 이제 초반에 좋지도 않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난 됐다. 요 정도 석차면 괜찮다. 만족을 해서 그냥 그 뒤로 쭉 났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때는 문제풀이반이 7월인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딱 첫 시험 쳤는데 그때는 500명이 넘었었어요. 한 560명 정도 됐는데 제가 400 몇십 등을 했더라고요.
전 40등 때 해가지고 난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노니까 400 몇십 등을 하고 그게 끝까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저 어떡해요. 당장 시험은 봐야겠고 합격은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끝나자마자 바로 카페를 가서 그날 틀린 거를 다 외워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그날 모의고사 본 것만 했기 때문에 카페 가서도 한 2시간 정도면 금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초수 딱 시험을 봤을 때 아, 1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공이 60점대는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육학을 많이 못 봐서 1차에서 떨어졌었는데 어쨌든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석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틀린 거를 외우세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자꾸 보지 마시고 틀린 거를 외워서 채워 나가신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결국에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초수분들이 개론서를 봐야 되냐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론서를 보지 웬만하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보지 마시라는 말은 또 아닌데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유쌤 자료를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내가 종묘제리학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 부분 더 깊게 파고 싶다. 그럴 때 개론서를 열어보시고요. 특히 초수분들은 유쌤 자료를 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3수 때 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제가 개론서를 좀 봤는데요. 이거 좀 중요하다. 이거 유쌤 자료에서 못 본 것 같다. 하고 이제 자료에다 적어야겠다. 이거 책을 펴보면 있어요. 유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이거는 중요할 것 같아, 이건 아닐 것 같아 이렇게 고르지만 결과적으로 유쌤이 모든 개론서를 보시면서 중요한 걸 여기다 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초수분들은 어렵다, 뭘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유쌤 자료를 더 많이 보시는 거를 왜냐하면 개론서는 시간 정말 오래 걸려요. 잡다한 그런 내용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쌤 자료를 초수분들은 특히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초수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학이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시죠. 그럴 때 일단은 아직 진짜 늦지 않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가서 하려 그러면 지금 전공이 몰아닥치거든요. 그때 교육학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하루에 적어도 3문제를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달달 이 정의 외우고 장단점 외우고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냥 중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말하려고 하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삼원지능 이론이 뭔지 그냥 정의 정도? 그렇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가서 장단점 외울 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선배들한테 듣거나 이런 거 중요할 것 같다 뭐 강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냥 그 부분의 정의만이라도 상반기부터 3문제 정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하반기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초수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재수분들 이거는 이제 2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재수 공부를 하긴 했지만 기초 지식이 많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수를 했는데 나는 작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깝게 1차를 떨어졌거나 혹은 최종에서 떨어졌다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기초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 하셨던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수분들처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 지식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부터 먼저 보시길 바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회독을 놓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재수분들 기초 지식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회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판소리가 너무 안 외워졌었어요. 그럼 판소리를 보고 회독은 하되 회독으로 계획을 짜놓고요. 너무 빡세게 회독은 안 했고요. 2달에 한 번 정도로 회독을 했다고 하면 그 중에 중간중간 시간 날 때 판소리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그렇게 연초에 좀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반기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유쌤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석차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석차가 바닥이다. 그러면 그건 공부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석차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저는 늘 경기도를 시험 봤었는데 경기도가 이번에 50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1.5배수를 1차에서 뽑히잖아요. 그러면 80명 정도가 뽑히는데 저는 우리 학원 안에서 최소 25등 안에 들어야 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고득점 학원에 진짜 능력자분들이 많아요. 그런 1, 2등을 맨날 하지 못하더라도 25등 안에 꾸준히 든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고 그냥 모의고사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백지 쓰기 꼭 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그게 인출 연습이고 인출을 자꾸 해봐야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재수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수 때 마지막에 이제 석차가 잘 안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수 때 상반기에 반드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상반기를 했더니 그냥 석차가 경기도에서 한 15등 정도로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가끔 확 높아지거나 조금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0.5배수, 학원에서 경기도 0.5배수. 요 안에는 그냥 들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수 때는 1차 합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종에서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제가 떨어질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차가 끝났고 전 제가 합격할 것 같았어요. 엄청 잘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1차는 합격하지 않을까? 합격할 것 같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기도 안 하고 면접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요. 유쌤이 이제 학원에서 수업 실현 스터디는 짜주세요. 그럼 그 스터디만 겨우겨우 갔어요. 그래서 한 2번, 3번 수업 실현 연습했나?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결과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나머지들 있잖아요. 면접, 수업 실현, 그땐 집단 토의도 있었고요. 수업 나눔도 있었는데 이게 총 6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 5점도 안 깎였어요. 제가 실기에서 10점 이상이 깎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실기 연습을 꼭 반드시 미리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했었고 피아노를 하는 게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금방 하겠지. 코드도 주는데 더 금방 하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곡은 너무 많고 전 그때 1차 최종에서 떨어졌을 때 초견으로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하지 않았던 곡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노래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만 치면 오히려 더 하겠지만 노래까지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피아노 잘하고 노래 잘 부른다 하더라도 네,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아노는 특히 곡이 너무 많아요. 꼭 열심히 연습하시고 제가 친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반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괜히 의심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 내가 하나 쳐줄게. 펴줄게. 이렇게 펴줘서 제가 그때 해줬던 게 모두들 알고 계시는 그 울기야소서를 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바로 갑자기 시키니까 못해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능력자 아니시면 꼭 실기 연습, 실기에서 변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기 연습, 특히 피아노 꼭 미리 하시고 내가 어렵다 생각되는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삼수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때는 솔직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정말 최종에서 떨어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최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정말 그 경험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친구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이 얇은 막 하나를 못 뚫은 느낌인 거예요.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끝인데 저는 이 얇은 거 이거 하나를 못 넘어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진짜 공부를 거의 이번 연도는 진짜 안 했어요. 작년에는 공부를 거의 안 하고 근데 재수 때 열심히 했어서 그런지 다행히 기억이 많이 났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분 전환을 꼭 하시고 그 멘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최종에서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저는 공부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게 네. 추천드리는 거는 절대 공부에 손 놓지 마시라는 거고요. 저는 이때는 이제 개론서를 좀 봤어요. 개론서를 보는데 개론서를 만약에 보실 거면은 절대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악은 국악 총론, 국악 개론, 그다음에 서한범 쌤 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세 권을 봤었고요. 그리고 서양 음악사는 이제 기본서는 그렇게 봤어요. 두길, 들배, 그다음에 음색의 그 미능기 서양 음악사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봤어요. 가장 기본서로는 두길을 봤었고요. 그렇게 보고 추가적으로 모자라다 싶으면은 그때 그라우트를 봤어요. 그라우트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걸로는 회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개론서도 한 그 봤다는 거는 두길 한 두세 번 회독했던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두세 번, 두세 번, 두세 번 이렇게 그렇게 했어서 그렇게 봤는데 그것도 아마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빨리빨리 넘어가요. 안 그러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초반에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집중도 안 되고 이거 개론서를 회독 돌리려니까 진짜 더 안 읽혀요. 저는 기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도 안 읽히는데 초수분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쌤 그냥 진도에 따라서 그거를 꼬박꼬박 외우시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개론서를 봤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다 싶은 거 갖고 오려고 그러면 다 있어요. 그리고 개론서 보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가 어쨌든 여러 권을 보잖아요. 반드시 여러 권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나왔었던 건데 종묘제리학 연주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눈에 꽂혔던 거는 등가랑 헝가가 번갈아 연주되고 반드시 같이 연주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 개론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뭐 입당송이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사자가 입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다라는 게 모든 개론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 있는 내용은 정말 기초적인 지식인 거고 만약에 개론서를 보실 거라면 여러 권을 보셔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최소 3개제를 보면요. 2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에서만 나오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음결론에서도 메탈로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 저는 이걸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거는 반드시 보고 가는 걸로 개론서 읽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네.